이미 한국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5위거든요. 한국의 지정학적 그 중요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한미군은 철수 절대 안 합니다. 네. 하면 자기들 손해예요. 지금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미국이 동맹국의 GDP 5%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악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미국의 국력 쇠퇴를 인정하는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방위비 5%가 얼마냐면요, 우리가 2.8% 쓰거든요. 네. 한 7, 8조 쓰는데 5% 120조예요. 자기 나라 자기가 좀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미국은요? 미국은 3.4% 써요. 근데 왜 5% 쓰라 그래요? 미국은 다른 나라 도움을 안 받으니까요. 그럼 다른 나라도 3.5%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나토 때문에 그래요. 나토가 원래 자기들 내부 규정에 따르면 국방비를 2% 쓰게 돼 있었어요. 네네. 2%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전쟁 없을 거야? 많은 국가들이 1%만 썼어요. 방위사람은 줄이고. 네. 근데 러우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기 때 계속 나토부터 전쟁 이전이죠. 야, 왜 니네 1% 써? 2% 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유럽에 철들었어요. 폴란드는 3.8% 써요, 지금도. 왜냐? 러우 전쟁 터지니까 우리 막 FA50 사가고 뭐 K 막 하잖아요. 네. K9 사가고.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러시아는 왼수거든요. 네. 심지어 우크라이나하고도 왼수예요, 폴란드가. 근데 우크라이나 도와주잖아요. 왜? 뚫리면 자기가 죽으니까. 3.8%. 그러니까 나토가 활짝 놀았어요. 네. 알았어, 2% 쓸게. 이게 작년 얘기예요. 3분의 2 국가가 2%까지 올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가 안 돼! 3.5%까지 올려. 그러다 지금 5%까지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도 3.5%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왜냐? 전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5%? 그건 이제 덜어내놓고 꼼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뭐냐? 5%를 못 쓰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잖아요. 네. 일반 유리창이잖아요. 근데 저 유리창을 방탄으로 바꾸면 군사시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도로 아스팔트를 10cm다. 그럼 탱크가 못 다녀요? 그럼 15cm를 두껍게 한다. 그럼 탱크가 다녀요. 이거 군사비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목 조정을 통해서 1.5%는 떼우고 3.5%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미군은 어떻게 되죠? 이제 미군 돈 안 써도 되잖아요. 네. 미군 줄여도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올해 1월 달에 미국이 임시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미국은 미국 본토와, 그건 당연하죠,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세계 내가 못 지키니까 너네들은 네가 지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군과 네. 방위비는 다른 거예요. 방위비는 우리가 내는 국방비예요, 우리 스스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와 있으니까 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니네들 와 있는데 비용 드니까 좀 우리가 분담할게, 요 비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헤그세스가 한 얘기 뭐냐? 방위비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5%를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도 5% 올려야 되겠지? 우리 또 5% 올리라는 얘기. 2.8%잖아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데 경제는 중국한테 얻어먹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5%를 늘리라 그래? 안미 경중. 지들이 안미 경중이거든요. 네. 안보는 지들이 하는 거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많은 소유권 가져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는 중국을 견제한다. 패권 경쟁이죠. 나머지는 니들이 국방비 내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보는 확실하게 줄 서고 중국 경제 좋아지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머리 아픈 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제 중국 경제를 위해서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는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주한미군 분담금이라든가 방위비라든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하지 않더라도 숫자는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 시대고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주한미군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게, 냉전 때 미국의 해외 원정군이 한 40만 됐어요. 근데 지금 한 20만 명 되거든요. 군무원까지 합치면. 그 중에 일본이 5만 2천, 독일이 3만 8천, 우리가 2만 8,500이거든요. 그러니까 3위예요. 놀랍게.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줄이려고 그래요. 네네. 줄이거나 재조정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해외 원정군, 해외 미군의 재조정 작업은 이미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재조정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핵심은 중국이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중요한 거점이 두 개가 있죠. 한국, 일본? 한국, 일본이죠. 네. 자, 일본은 5만 2천 명이나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붙지도 않겠지만 붙으면 해상에서 붙죠. 해상에서. 그래서 중국은 A2AD 전략, 안티 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어. 이게 약자가 AAAD거든요. 미국 항모전단이 오는 걸 원결에서 요격하겠다. 제1도련선 대만, 필리핀, 제2도련선 괌, 제3도련선 하와이까지. 여기 못 넘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상이겠죠? 그럼 일본은 해상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죠. 불침항모. 일본 해상기지니까. 어마어마하게 52,000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주일미군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많아도 섬이잖아요. 한반도는요.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지만 주한미군 캠프홈브리지의 M1 탱크가 쭉 밀고 들어가서 가속도로 하면은 북한을 통과하면 베이징까지 갈 수 있죠. 북한을 무력화하면 하루면 가요. 베이징까지.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계속 가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군사태세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다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오산, 군산 이런 데서 중국으로도 출격할 수 있어요. 이번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엎어놓은 걸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 그 불침항모라고 그래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이건 붙어 있잖아요.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만일에 주한미군이 여기 있게 되면 중국은 의무적으로 몇 개의 군단을 만주에 배치해야 돼요. 잠정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정은 해도 철수는 안 하죠. 철수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규모는 줄 수 있다. 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5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인계철선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이미. 캠프홈브리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나 한국의 지정학적 그 중요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철수 절대 안 합니다. 네. 하면 자기네 손해예요. 그럼 만에 하나 철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재래식 전력 5위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핵이 없잖아요. 지금 북한은 핵을 공격한,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할 핵무기를 지금 배치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없죠? 우리가 왜 안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게. NPTC에 들어있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우리 핵을 가져야죠. 그럼요. NPT 조약에 이건 극단적인 경우예요. 미국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방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NPT 조약 제10조에는 회원국은 비상상태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고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만큼 위협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건 다행히 명분이 돼요. 국제사회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네. 그 다음 28,500명 간다 그러면 오늘 밤 짐 싸갖고 내일 아침에 못 가죠. 철수하려면 몇 년 이상이 걸려요. 자,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고 네. 결정하면 그걸 명분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자유형 핵무장을 하면 됩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국제사회 제재 안 와요.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빠져나간다. 아니, 핵무기 위협 합회에 놓인 대한민국과 자유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수 안 합니다. 네. 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상호 윈윈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럼 중국이 37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며 해군력에서 미국을 양쪽으로 앞서고 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이란 말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 얘기도 제가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얘기 너무나 많이 하는데 조용희 선생님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 우리 원로 가서 조용희 선생님이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를 했거든요. 상륙작전을 하려면 압도적인 제해권과 압도적인 제공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그 과거에 도보 해협, 잉글리시 채널 영불 해협의 짧은 데가 34km거든요. 네. 지금 도보 터널 있잖아요. 그 해협을 못 건넜어요. 그게 히틀러 몰락의 시작이에요. 네. 그거 못 건너니까 영국을 남겨두고 후방을 비워놓고 바르바로스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독서 불가침 조약을 깨고 스탈린을 공격하면서 이제 몰락하거든요. 네. 제가 34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 그러면은 몽골 군대 치거든요. 네. 몽골 군대가 이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네. 옛날에는 헤어네탄이라고 그랬죠. 일제 때는. 그 대한해협을 못 건넜다니까요.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가. 여몽연합군, 고려군과 몽고, 가끔 이제 고구려라고 발음이 잘못 나오는데, 여몽연합군이 못 건넜어요. 그때 나온 게 가미까지잖아요. 물론 무슨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몽고는 바다를 못 건넜습니다. 근데 대만과 중국은 가까운 데가 130km예요. 평균은 180km입니다. 이런 물리적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그럼 이거를 건너려면 어마어마한 제해권과 제공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다는 누가 장악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미국? 미국이죠.
공군은요? 미국. 이런 농담도 있어요. 세계 2위 공군이 어딘지 아세요? 미 공군이에요. 2위 공군이 어디 앉는지 아세요? 미 해군이에요. 항공모함. 항공모함 전단이 님치급 퇴역하는 거 빼고도 10개거든요. 이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하나의 나라 군사력이거든요. 미국은 니미츠 빼고도 10개 전단을 꾸릴 수 있고요. 항모 전단. 왜냐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 평갑판이잖아요. 항공모함은 그냥 깡통이에요. 여기에 전투기를 싣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기는 공중전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옛날에 미드웨이 해전은 해전이잖아요. 그런 해전 없어요, 지금은. 그 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대지 공격력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항공모함에 이지스 순양함, 타이콘데라급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물에는 원자력 잠수함 최소 한 척, 군수보급함, 이게 떠다니면 한 나라 군사력이거든요. 네. 이게 10걸 꾸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상륙함도 4만 톤급, 4만 5천 톤급 합치면 7개 전단이 있어요, 또. 합치면 17개, 18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6만 톤급 랴오닝, 산둥, 그 다음에 푸제남, 평갑판 8만 톤이거든요. 네. 이건 지금 시험 운행하고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6만 톤이면은 10만 톤급 니미츠 캐리어의 60%잖아요. 네. 아니에요. 전력은 10%, 20%밖에 안 돼요. 왜냐? 캐터펄트, 비행기를 쏴주는 방아쇠가 없기 때문에 이 스키 점프들이 이륙을 하는데 이런 종무장을 못해요. 그러면은 겨우 이 2개. 거기다 이로함 랴오닝은 1985년에 건조가 시작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퇴역해야 돼요. 이게 지금 게임이 됩니까? 1개 사단도 지금 상륙시킬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대만은 바보예요? 수십 년간 지금 상륙 저지 훈련을 해왔는데, 대만의 해협 동부는 산악지역이고, 어렵고,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데는 우리 서해안 같은 데예요. 네. 일단 수심이 낮아요. 뻘이에요, 긴. 그 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요. 네. 상륙하는데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상륙을 합니까? 제공권, 제해권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중국의 희망?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고. 그럼 이래요. 미사일로 대만을 초토화시킨다. 네. 대만도 미사일이 있거든요. 중국의 산샤댐이라고 있어요. 세계 최대의 댐. 대만 미사일 거기까지 가요. 그거 터뜨리면 중국 전체가 물어낸다는 얘기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대만을 포위한다. 해군력이 안 되는데 미군이 봐주나요? 그 다음 대만이 말라 죽으면 TSMC가 있잖아요. TSMC가 무너지면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거든요. 네. 이걸 전 세계가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에 미군이 안 도와줘도 대만은 그냥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만의 자체 방어력만으로도 결국은 점령당하겠죠. 미국이 안 도와주면. 그러나 중국은 팔 하나 잘라준다. 팔 하나 잘라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단순한 옛날 전면전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진몬도라고 있거든요. 금문도. 이건 중국이랑 보여요. 이렇게 가까워요. 서로 포격전도예요. 진몬 고량주라고 안 드셔보셨구나. 네. 있어요. 유명해요. 중국에 붙어 있어요. 거기다 진몬도는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친중 성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위험하죠. 여기를 계속 점령하거나 네. 예를 들면. 그러나 전면전으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중국의 종말일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대만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점령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이 있는 한 점령한다 해도 중국은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을 거다. 모든 면에서. 그걸 하겠어요?